안녕하십니까. 안사이로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니까 연휴 휴가를 끝내고 이제 다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 주일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그래서 저번 주에 나온 8월 7일자 한세생 저널에 있는 2019년 조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1페이지부터 60몇 페이지까지 아주 엄청나게 깨알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개괄이 어떤지 그것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써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휴가 중이라서 강의 듣는 게 좀 서투를 것 같은데 저도 좀 서투입니다. 지금 벌써 한 줄 쉬니까 역시 계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자, 2019년 개정세법안의 주요 내용 한번 보면 첫째, 지금 현재 경제 상태가 나쁘죠. 미중 무역에다 일본의 경제 침략 등등으로 해서 한국의 수출 산업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있고 따라서 이에 따라 내수도 지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세법에서 투자 활성화를 시킨다. 투자가 돼야 기업이 만들어지고 사업장이 생기고 직원이 채용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시설을 지원하고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활성화시키고 설투자사의 가급상각을 확대한다. 이거 이제 일반적 상각률이 10%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5배를 해서 이제 뭐 15%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상각률을 높인다 그런 얘기죠. 또 다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업종 확대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중소기업은 이제 서비스업은 해당이 안 됐는데 이제 서비스업도 해당이 되는 걸로 만들었고 위기지역에 대한 창업 지원 세제 지원하고 그 다음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했죠. 그래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을 단축시켰고 업종을 중분류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또한 이제 소분류에서의 변경 불가능하게 해서 이제 굉장히 업종이 변경이 돼야지 가업 승계했다고 해서 그 업종만 계속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중분류까지 변경을 할 수 있다. 또 불가피한 자산은 처분을 인정할 수 있고 고용유지도 이제 120%를 유지하도록 했었는데 이건 사람이 기계로 노동할 수 있고 점점 이제 인공지능화 되는데 사람을 꼭 써야 한다는 규정을 그냥 100% 선으로 이제 완화시켰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소비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도 어떤 것이 있냐. 내구 면세점 구매 한도를 확대하고 수용체에 대한 개별 소비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외국 관광객이 부가상으로 특례를 연장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를 또 역시 해주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신성한 원천 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공제 확대하고 창업자금 증여세에 대한 10%로 하는 경감을 서비스업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서비스업에는 창업자금 30억을 다 투입할 뭐가 없어요, 별로.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누구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야 나도 되냐? 그래서 서비스업 된다. 근데 30억을 다 3년 내에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고민하다 이제 포기한 걸 봤는데 이와 같이 이 실효성 있는 규정을 해야 되는데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벤처 스톡 옵션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경제와 사회 포용성, 공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첫째, 일자리 지원에 대한 것을 한다. 그래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세 공제를 확대시키고 상생지역 일자리에 대한 투자세 공제 확대하고 경력 단절에 대한 재취업 세제 지원하고 중소기업 처음자가 소득세를 감면을 시키는 것이다.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포용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근로자 장려금 최소 지급에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중위소득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래서 홀로벌이는 연 3천만 원, 맞벌이는 연 3,500까지도 대상이 되는 걸로 확정을 했는데 이럴 때 지원액은 자기가 받는 소득액, 지급액은 소득액을 곱하기 30% 수준까지로 이렇게 많이 확장을 해줬다. 그래서 우리 2019년 상반기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들의 총 6개월 연봉을 뽑아봤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측정을 하려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초과수당 비과세 확대했는데 종전 연 2,500만 원까지 연봉을 했는데 이제는 연 3천만 원까지도 대상자를 확대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공정경제 과세형평으로 해서 공익법인 투명성을 제거했다. 그래서 외감을 이제 확장하고 지정 외감을 하는 걸로 하고 있어서 외부 감사 시켜가지고 투명성을 제고해서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부금 내는 것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얘기죠. 지주에서 현물투자의 대상으로 들어서 특례를 갖다가 해서 현물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인주택 개별세 비과세 합리화에 대해서 겸용주택의 주택이 아닌 부분까지도 포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조세제도를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세입 기반 확충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낮은 곳에는 세금을 지원해주고 고소득자한테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개편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하기 위해서 불복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기한 후 신고 시에 가산세를 인하시켰습니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최대주주 하층평가를 인하했다. 그래서 이제 상속증여할 때 최대주주도 최대주주에 대해서 20% 내지 15% 하층평가를 했는데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2020년까지 제외를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죠. 세입 기반 확충하기 위해서 대신에 이렇게 이제 세금이 많이 이제 줄어드니까 세금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2천만 원으로 이제 제한해 버리고, 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고소득자는 좀 더 세금을 내게 하고 저소득자들한테는 총 수익의 30%까지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이제 그렇게 세금을 합리화시킨다는 얘기죠. 일부에서는 이것이 이제 바로 그 포퓰리즘으로 근로의 세금을 막 퍼부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서 언젠가 경제가 좀 더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기반을 확충한 것이다 볼 수 있다. 뭐 두 가지 양면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이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포용성, 공정성 강화시키고 조세제도를 좀 더 개편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 세제 개편 방향이고, 이것을 이제 올해 말에까지 이 하반기에 여러 가지 수정 기간을 거쳐서 올해 말 확정을 해서 2020년에 적용을 한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사연 대표 박인종 회사였습니다.